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명도TV 자유조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달이 지나고 있는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내일 5월 9일 모스크바에서는 히틀러를 물리친, 즉 세계 2차 대전 전승 기념일이기 때문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묘한 것은 이런 시점에 또다시 푸틴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서방 언론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중앙정보국이나 미국의 정보당국들이 지금 러시아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 보낸 항의 문서를 놓고 지금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9일 푸틴이 확전을 선포할지 아니면 전면전을 선포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이라는 명명하에 전쟁을 계속할지는 내리면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차 대전 시기 저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만은 2차 대전 시기 이 스탈린그라드 방어 전투에서 성공하고 레닌그라드 방어 전투에서 반공격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던 1943년도 모스크바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열면서 그 군사 퍼레이드에 나왔던, 즉 무력시에 나와 있던 모든 병사들과 거기에 나와 있던 탱크, 장갑차, 방사포들이 그대로 전선에 히틀러와 전쟁하는 2차 대전 그 전선에 투입됐다는 것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이 열병식에 참전했던 부대들, 미사일 부대와 장갑차 부대들 그리고 탱크 부대가 모두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지도 모른다는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푸틴은 이 자리에서 연설을 하면서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부대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그대로 투입된다는 걸 연설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언론에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나 일부 정보를 수집해 보면 내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리는 이 열병식에 참여했던 모든 부대들이 그대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제가 들은 정보입니다. 지금 미 중앙정보국이나 정보당국이 전전긍긍하는 것은 러시아 정부가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서 미 국무부에 보낸 항의 소환 때문입니다. 여기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미국을 겨누어서 항의 문서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 불가능한 결과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왜 러시아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라는 이런 항의 문서를 미 국무부에, 즉 미국 정부에 전달했을까요? 지금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진격하지 못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오히려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바로 미국이 주도적으로 가장 많은 무기를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수십억 달러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이 지금 엄청난 무기들을 그리고 자금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들과 자금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즉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다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나 또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이 무기 지원 통로를 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푸틴은 그러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과 이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군사무기들을 지원해준다면 나토를 상대로 전쟁을 확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확대, 즉 직접적인 전면전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아, 즉 잘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지금 미국과 전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방어용 무기뿐만 아니라 장거리 방사포까지 그리고 155mm 자주포까지 지원해주는 이런 마당에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만을 상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나토를 상대해서 전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러시아 정부의 강력한 항의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라는 이런 문구까지 넣었던 것입니다. 즉 핵 전술 핵무기나 아니면 소형 저강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올려진 뉴스를 한 대부분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러시아 담당국장 출신인 앤드루 와이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부회장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푸틴이 서방의 핵무기 사용을 암시한 경고를 상기시키면서 문제의 문건은 분쟁 지역에 이 문건이라는 것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협박한 그 문건을 연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기를 보내지 말라는 매우 명백한 경고다라고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만일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에서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공급하는 수송 차량을 공격할 경우
경우 나토 회원국 국경 지역으로 분쟁이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측이 미국 국무부에 항의 문건을 전달한 직후 국방부와 정보기관들은 예측 불가능한 결과라는 문구를 놓고 내부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윌리엄 본스 CIA 국장은 4월 15일 조지아 공대에서 연설하면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 비슷한 것을 얻으려는 절박한 마음에 전술 핵이나 조광도 핵무기를 사용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라고 경고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외신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CIA 국장은 최근까지 러시아군이 입은 심대한 타격을 감안할 때 푸틴이 궁지에 몰리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4월 13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무기들은 미군 수송기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이송 중이며, 이 무기들은 철로와 육로를 통해 우크라이나 내부의 병사들에게 전달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토 회원국과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배치된 미군들은 우크라이나 영토 밖에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에게 155mm 곡사포 등 무기 사용법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 지원은 물론 사용법 훈련까지 도맡아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특히 푸틴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미국, 나토와 우크라이나가 대리 전쟁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바스 지역에서 전진을 하지 못하고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푸틴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전술 핵무기나 아니면 조광도 핵무기라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월 9일이면 바로 내일입니다. 핵무기가 또다시 등장하고 러시아가 강력하게 나토와 미국을 압박하는 와중에 전쟁이 점점 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한반도도 결코 안전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군 전쟁이 빨리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나든지,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한반도도 위기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지금 또다시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하는 SLBM까지 발사함으로써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핵실험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외신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그 시점에 북한은 제7차 핵실험, 즉 전술 핵무기나 아니면 중성자탄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실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아마 북한은 반드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이미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핵실험이 아마 마지막 고강도 군사 도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위기 상황은 물론이고 미국의 전략 자산이 대거 투입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될 것은 불보듯 명백합니다. 이런 와중에 어떻게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5월 10일이면 취임을 합니다. 취임을 하기 전 이번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을 만나는 것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이 만나자고 한다면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이나 이런 이벤트성 만남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윤석열 당선인 김정은과의 만남을 피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반도에서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강력한 의지와 그리고 우리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